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가장 궁금한 게 이거 아닐까요? 대체 언제 사야 하는가? 네,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이 바로 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골라야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저항선, 거래량, 상재 강도 같은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투자가와 트레이더, 이 둘의 길을 나눠서 설명한다는 점인데요. 네, 그렇죠. 단순히 규칙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이 전략의 핵심 원리를 딱 잡으시고 실제 매매 결정하실 때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최적의 타이밍. 먼저 투자가 관점에서는요? 투자가에게는 기회가 크게 두 번 온다고 봐요. 첫 번째는 주식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1단계를 이제 막 벗어나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 그러니까 2단계로 진입하는 그 돌파 시점입니다. 아, 그 막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돌파했던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전에 돌파했던 그 지점 있죠. 거기까지 다시 내려오는 풀백 시점, 그러니까 그 돌파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죠. 두고 보니 풀백 시점이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라 안전해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칫하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급등주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씩 나눠서 사라는 전략을 제안하는군요. 돌파할 때 일단 절반 사고, 네. 그리고 풀백 와서 지지하는 거 확인하면 그때 나머지 절반을 사는 거죠. 위험 관리 차원에서요. 아, 그럼 트레이더는 좀 다른가요? 트레이더는 좀 더 짧게 보니까요. 이미 2단계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주식이 상승 중에 잠시 조정을 받을 때, 특히 상승 중인 30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를 매수 기회로 봅니다. 아, 이동평균선이요? 30주선. 네, 30주 MA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그 이동평균선이 반드시 상승 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평해지거나 아래로 꺾이면 그건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정말 강조하는 게 주가가 이 중요한 3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요? 네, 그건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진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매수 시점만큼이라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어떤 업종을 고르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어떤 배를 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좋은 종목 찾는 걸 넘어서 그 종목이 속한 업종 자체가 상승세에 있어야 수익률에 결정적이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업종을 고를 때도 개별 주식과 똑같은 기술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1단계를 막 돌파한 업종, 아니면 이미 2단계 상승 중인 업종에 집중하라는 거죠. 3단계 천정권이나 4단계 하락 중인 업종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뉴스나 펀더멘털 분석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조언도 있어요. 1980년대 초에 오일 산업이 뉴스에서는 계속 좋다고 했지만 차트는 이미 고점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례를 들면서요. 아, 차트가 진실을 말해준다. 이 자료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결국 목표는 A 플러스 업종에서 A 플러스 종목을 찾는 것, 굳이 힘 빠진 업종에서 좋은 주식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자, 그럼 좋은 업종을 골랐어요. 그 안에서 이제 반짝이는 개별 주식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최소 저항의 원칙이라는 게 있던데요. 네,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 위에 매물 부담, 그러니까 저항선이 적은 주식을 고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물린 사람들이 적을수록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이상적이라고 하는군요. 위가 뻥 뚫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레이놀스 금속 사례처럼요. 매수하기 전에 항상 그 위에 저항선이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거래량이던데요. 돌파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고요? 네, 거래량은 매수세의 힘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거거든요. 돌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평소 거래량보다 최소 2, 3배,
많게는 뭐 그 이상으로 현저하게 증가해야 진짜 돌파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 없는 돌파는 힘이 약하다. 의심해봐야 한다. 그렇죠. 만약 그런 주식을 샀다면 좀 빨리 매도하는 걸 고려해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상대 강도, RS군요. 시장 대비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지표. 네, RS선이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 주도주를 사라는 거죠. 주가는 오르는데 RS가 빌빌된다면 그건 그냥 시장 분위기에 끌려가는 약한 종목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패턴 이야기도 잠깐 나오던데요. 역헤드 앤 숄더 바닥형 같은 거요? 아, 네. 그건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바닥 패턴 중 하나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확인 사항들이 있어요. 목선 돌파 확인, 30주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거나 상승 전환하는지, 그리고 돌파 후에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봐야 합니다. 이중 바닥형도 언급되지만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 즉 기초 지역의 폭이 길면 길수록 그 후에 이어지는 2단계 상승 에너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힘을 모았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수 전에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둘째, 내가 고른 종목이 속한 업종이 상승 추세인가? 셋째, 그 종목 자체가 저항이 적고 2단계 상승 초기, 즉 돌파 시점이 있는가? 넷째, 그 돌파가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강도 RS가 강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인가? 이걸 다 확인해야죠. 반대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하락장일 때 하락 추세 업종에 속한 종목, 3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거나 그 이동평균선 자체가 하락 중인 종목.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버린 상승 후반부에 진입한 종목이나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부족했던 종목. 약한 RS를 가진 종목, 위에 큰 매물 저항이 버티고 있는 종목도 피해야 하고요. 싸다고 무조건 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경고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함정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 들어보면요. 성공적인 주식 매수는 이 기술적 신호들, 즉 이동평균선, 저항선, 거래량, RS를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원칙을 딱 지키는 규율에 달려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시점에 강한 업종에서 가장 강한 놈을 고르는 것. 이게 핵심이죠. 오늘 나눈 이 원칙들이 분명 당신의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원칙들을 꾸준히 지키는 규율, 그리고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 예를 들어 30주 MA 아래서 매수한다거나 거래량을 무시하는 그런 실수를 피하는 거겠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기술적 분석의 원칙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초연결되고 또 알고리즘이 시장을 주도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과연 이런 고전적인 차트 패턴이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효할까요? 아니면 시대에 맞게 그 해석에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